안녕하십니까, 무역찐선생 채널의 김경환 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출입을 할 때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서류는 우리가 선적 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커머셜 인보이스, 자, 두 번째로는 패킹 리스트, 자, 세 번째로는 BL 또는 AOA 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류를 이제 한국어로 하게 되면요, 인보이스는 상업 송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자, 패킹 리스트는 포장 명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BL이나 AOA 빌은 이제 운송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운송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이 BL이라는 것은 비ll 오브 레딩이라고 해서 이제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이제 선화 증권이라는 서류이고요. 증권. 자, AOA 빌이라는 것은 항공 운송에서 발생하는 항공 화물 운송장이라는 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운송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왔으면 BL,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AOA 빌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무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뭐 이 밖에도 무역 서류를 하면 뭐 원산지명서 또는 뭐 식물 검역 위생증,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서류들이 있지만, 이 3가지 종류의 서류는 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서류의 내용과 어떤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겠고요. 자, 먼저 커머셜 인보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상업 송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 인보이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대금 청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수출자 A가 수입자 B에게 어떠한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그 물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청구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수출과 관련된 각 관련된 당사자에게 이 물품은 누가 누구에게 수출하는 어떠한 물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거래 조건은 이렇게 된다 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라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 같은 관세사가 있고요. 또는 이제 세관, 이 물품의 통관 처리를 해주는 세관, 그리고 이제 운송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뭐 선사나 운송 주선인, 이러한 운송인들이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이 커머셜 인보이스에서는 무역 당사자가 누구냐, 이 수출자가 누구냐, 수입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물품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물품은 얼마짜리고 어떠한 조건으로 거래가 되는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서류를 보기 앞서 가지고 이 서류 양식은 이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이제 멋있게 이제 만드셔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뭐 정답지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역의 당사자가 있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 물품인데요, 이제 상하이 무슨 회사가 이제 발행을 하였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서류는 수출자가 작성을 해서 이제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의 무슨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였고요. 자, 위에서부터 볼까요? 자, 수입자는 한국의 무슨 회사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가 있게 되겠고요. 이 서류를 이 물품은 상하이에 있는 모 회사에서 이제 수출을 하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인보이스의 번호와 이제 발행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물품이 어떠한 이제 주문서에 따른 것인지 이렇게 이제 PO 넘버도 있게 되겠고요. 자, 이 중간 부분에서는 이 물품이 어떤 물건이며 뭐 얼마짜리 물건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박을 이제 수출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규격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 물품의 대금은 뭐 한 개에 얼마, 그래서 뭐 개당 단가가 3달러다. 그래서 이렇게 총 금액이 3달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1kg에 얼마, 근데 키로당 단가가 뭐 5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지금 킬로그램당 단가를 매기게 되겠고요. 자, 키로당 뭐 지금 수출한 게 몇 킬로그램인데 이게
킬로당 단가가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금액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은 요 밑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물품의 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 조건이 뭐 FOB냐 CIF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뭐 해상 운송인지 항공 운송인지, 이 물품의 선적일은 언제인지, 어디서 선적을 하고, 뭐 이제 대금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 뭐 100% 선금인지 아니면은 뭐 선수금 얼마, 이제 중도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나와 있게 되겠고요.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에서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금 청구서기 때문에 어디 계좌로 이제 돈을 보내라 뭐 이런 내용이 있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일종의 이게 계약서로서의 또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출자의 서명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수입자가, 이제 구매자인 수입자죠. 수입자가 뭐 이제 홍길동 서명을 해서 이제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패킹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킹 리스트는 이제 우리식 표현을 하게 되면 포장 명세서라고 하게 되겠고요. 자, 이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는 자, 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작성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이 포장 명세서는 이 물품의 말 그대로 포장 상태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몇 박스이고, 그리고 뭐 박스당 중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사이즈, 우리가 보통 뭐 CBM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포일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패킹이 이제 W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든 패킹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든 패킹. 자, 우든 패킹. 나무 상자로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킬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NW라는 것은 네트 웨이트. 자, GW라는 것은 그로스 웨이트입니다. 자, 이 네트 웨이트는 순중량을 의미를 하고요. 이 그로스 웨이트는 총중량을 의미를 합니다. 순중량은 그 물품 자체의 무게이고요. 이 총중량이라는 것은 그 물품 플러스 포장까지의 총 중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네트 웨이트는 1057kg, 자, 그로스 웨이트는 이제 1939kg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이제 바로 그 우든 포장재의 이제 중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3 CBM이다. 자, 이 CBM이라는 것은 큐빅 미터라는 것인데요. 큐빅 미터. 자, 가로 세로 높이가 1m씩인 경우에 이 이제 부피가 이제 1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이 1 세제곱미터를 우리가 1 CB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가로가 2m, 높이가 1m, 폭이 1m인 경우에는 자, 2 곱하기 1 곱하기 1 이제 2 메타 스퀘어가 되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2 CB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물품이 몇 킬로그램이고 몇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테이너 디테일이라고 해서 각각의 우든 패킹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앞에서는 총 물품에 대해서 서술을 했더라면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 패킹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고 그것들의 각각의 네트 웨이트가 어떻게 되고 그로스 웨이트가 어떻게 되고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자, 이러한 디테일 정보는 이제 세관 검사
특히 이제 세관 검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세관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세관 검사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세관 직원들께서 이 물품의 이제 포장 상태를 보고 어떠한 물건을 열어서 이제 개봉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박스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서류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디테일 패킹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물품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이라는 서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Bill of Lading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B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B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 운송 서류는 쉽게 말하면은 이 물품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티켓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품을 배에 실으면 나오는 이제 운송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슈퍼라는 표현이 있죠. 이 물품을 실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컨사인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겠고요. 이 컨사인이라는 것은 물품의 수화인입니다. 수화인. 이 물품을 누가 받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노티파이 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물품이 이제 수입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물품이 도착했다. 뭐 통관 절차를 하고 이제 배송을 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이 연락하는 사람을 이제 따로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배편을 타고 언제 출항을 해서 이렇게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물품은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번호와 이제 실 번호,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물품의 중량과 CBM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서렌더드라고 되어 있죠. 이제 BL이 서렌드가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BL은 이제 권리 증서입니다. 권리 증서. 즉, 이 BL을 소지한 자가 그 BL의 원본을 가지고 이제 그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 모든 파일들이 다 전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증서의 이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원본이 아니더라도 사본을 가지고도 이 물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서류가 바로 이 서렌더드 BL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본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찾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반드시 이 BL을 이제 서렌드 해달라 요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이제 BL의 번호가 있습니다. 이 BL 번호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관 신고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처럼 무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서류들의 작성과 또 뭐 취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무역 찐선생 김경환 관세사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